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곧 있을 핫한 분양단지 이문동 레미안 라그란데에 대한 실거주 위주의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에 앞서서 실거주 분석의 점수는 오로지 제 개인 주관에 의한 점수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실거주 단지 평가가 있을 예정이므로 점수는 단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미안 라그란데는 3,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이고 서울에서 규모가 꽤 큰 정비사업 중 하나인 이문휘경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속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는 평당 3,2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5구 타입은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 84 타입은 10억 전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동북 권역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뉴타운 조성 사업에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문휘경, 그리고 조금 더 위쪽에 장위 뉴타운이 있습니다. 둘 중에서 규모가 더 큰 곳은 장위 뉴타운이지만 전체적인 사업 진행에 변수가 많이 있어서 재정비의 완성 시점은 이문휘경이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문휘경 정비 사업의 구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문 3-1과 이문 3-2 구역이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문휘경 뉴타운에서 이문 2구역이 가장 아쉬운데요. 개발이 해제가 돼서 이쪽이 전체적인 개발이 될 계획은 없지만 현재는 신이문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어서 이 구역의 전체가 아니라 이 오른쪽 영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재개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분양을 앞둔 이문 1구역의 레미안 라그란데보다는 사실은 이문 3-1 구역이 조금 더 입지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문 3-1 구역보다도 이문 4구역이 확실히 입지적으로나 교통적으로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문 4구역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지를 보듯이 이쪽에 학교 부지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문 4구역이 이문휘경 구역에서 가장 대장단지로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문 4구역의 최근 조합원 분양가가 나왔는데요. 5구 타입이 약 6억 5천 정도, 그리고 84 타입이 약 8억 4천 정도에 나왔는데 이게 조합원 분양가임을 생각해보면 전체 비용 자체가 거의 5구 타입도 10억을 넘는 가격이 될 것 같고 84 타입의 경우에도 13억에서 15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 4구역의 향후 가격 전망을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이문 1구역의 레미안 라그란데 가격이 너무 착해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문 2구역을 제외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입주할 시점에 맞춰서 한 2-3년 정도만 지나면 천지개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휘경 구역을 보면은 사실 휘경 3구역은 이미 분양을 했어요. 휘경 2구역도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휘경 1구역도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문휘경 뉴타운은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원가나 이런 교육 부분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재정비 후에 들어오는 세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이 근방으로 해서 학원가 등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이 이문 구역 안에서도 역하고의 거리가 약간 먼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문 구역에서 지나가고 있는 노선이 1호선이고 지상철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뭐 향후에 경원선 구간의 데크화하고 지하화 사업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현실화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혹시라도 추진이 되더라도 10년 뒤를 바라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지상철이 다니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되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 이문 아이파크 자이 같은 경우에는 외대압력하고 거의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지상철 소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살짝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지상철의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입지 환경에 있어서 이문동이 실거주하기에 조금 불편한 지역은 아니긴 한데요. 서울시 전체의 지도를 봤을 때는 약간 동북쪽으로 쏠려 있는 특징이 있죠. 네, 그 다음은 단지 환경입니다. 사실 단지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 필요 없죠. 레미안 브랜드의 가치도 있는 데다가 3,000세대의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 단지 환경은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식 서비스까지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 단지 환경에 95점을 준 이유는 이 단지 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 때문인데요. 1단지하고 2단지 사이에 이렇게 큰 도로가 있는 거는 살짝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95점을 줬고요.
그렇지만 대단지 아파트의 편리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단지 14층에서 바라보는 뷰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앞쪽이 외대암역 앞에 있는 이문 3-1 구역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이쪽도 입주할 때쯤 되면은 굉장히 높은 아파트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개발이 되고 뉴타운이 조성되면 굉장히 깔끔한 뷰를 자랑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교통 쪽 분석입니다. 이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연결이 있어서 약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협소하다는 점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뷰는 지금 이문로 도로의 뷰인데 레미안 라그란데를 가려면 이 도로를 관통해서 직진해서 대략 이 정도 위치가 레미안 라그란데가 되겠죠. 도로를 잘 보시면은 이 왼쪽이 비보호 차선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직진과 우회전이 한 차선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리뷰에서는 굉장히 한적하게 보이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이쪽에 차가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편의점이 하나 위치해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만약 이 편의점에 물건을 실으러 화물차가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이런 영역에 주차가 되어 있다거나 하면은 이 일대 교통 자체가 마비되는 현상이 한 번씩 있습니다. 지금 이문 1구역하고 이문 3-1 구역이 재정비가 되면 이쪽의 도로는 더 넓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쪽의 도로는 물리적으로 넓어지기가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로 이동을 하실 때 이런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문동에서 강남권을 가거나 강서권을 가거나 이럴 때 동부간선 도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지도에서 봐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10시 반이에요. 10시 반인데도 이렇게 차가 서행을 해야 된다는 도로라는 점,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이쪽 일대에 신축 아파트가 한꺼번에 들어서게 되면 이 도로도 따라서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올해 중에서 착공이 될 계획이 있는데요. 이문동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완벽한 수혜를 보기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지하도로를 진입하는 입구가 딱 2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월릉 IC,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장안 IC. 이문동에서는 가장 빠르게 이용하려면 지금 보이시는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야 지하도로를 이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그만큼 지하도로가 생기면 이쪽 도로의 혼잡도도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서울 시내에서 안 막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막히는 거는 감수하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다음은 대중교통 부분입니다.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 위치를 보시면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이문역 출구가 가깝고,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외대암역 출구가 더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이쪽 도로를 잘 보시면은 이 이문 2구역의 골목길이 너무 협소합니다. 반면에 외대암역 같은 경우에는 역사 자체도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 환경 자체도 신이문역보다는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 1단지의 끝에서 봤을 때는 도보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외대암역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1단지의 이 북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따라서 신이문역을 이용하시게 되겠죠. 이 도로 자체는 굉장히 넓고 깨끗하거든요. 단지 자체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내가 거주하는 곳이 몇 동이냐에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것 같습니다. 외대암역이나 신이문역이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어딘가로 환승을 해서 이동하려면 청량리역까지 나가야 됩니다. 청량리는 사실 동북권역의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청량리를 통해서 거의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게 됐죠. 앞으로도 더 많이 이쪽으로 교통이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학군 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이문초등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단지가 이문초등학교로 배정되고 2단지가 이 아래쪽에 있는 청량초등학교로 배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청량초등학교가 거리가 꽤 멀어요. 그런데 청량초등학교가 지금 구역이 여기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2단지가 이쪽으로 배정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단지에서 이문초등학교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큰 도로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단점이죠. 이문초등학교 정문이 큰 길 쪽에 있어요. 그래서 1단지에서 만약에 이문초등학교를 보내려면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도 물리적인 거리는 그렇게 먼 편은 아니죠. 중고등학교가 조금 더 멀어요. 지금 인근에 있는 중학교를 보면
여기 경희중학교가 있고 이 아래쪽에 청량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경희여자중학교도 있고요. 경희중학교를 보낸다고 했을 때 거리가 약간씩 애매해요. 도보로 가기에는 살짝 멀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에는 약간 애매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레메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외대 앞에 발달된 상권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맛집도 굉장히 많고 놀거리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만 이쪽이 대학가 거리다 보니까 평일 저녁 같은 경우에 취객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홍대라던가 대학가들 다 비슷하죠. 그리고 이쪽을 막상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거리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지금 보이는 이쪽이 레미안 라그란데를 진입하는 진입로인데 이쪽은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세대수 자체도 많다 보니까 주변에 중소형 마트는 굉장히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청량리 쪽에 있는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을 이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 사실 물리적인 거리 자체는 굉장히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치만 청량리역 자체가 굉장히 번화가이고 이쪽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많이 막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실 때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검색해봐도 근처에 이미 상권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병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인근에 큰 병원인 경희대병원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주변의 상권 자체가 애초에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주하자마자 뭔가 불편함이 있다거나 개발이 더 돼야 된다거나 이런 점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환경 자체는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표적으로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문동에 있는 레미안 라그란데의 실거주 분석을 해봤는데요. 정비사업의 특성상 이미 거주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진 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인 만큼 장단점들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 규모가 큰 정비사업을 시행했을 때 완성이 되면 이 일대는 미니 신도시 느낌이 나게 될 겁니다. 서울의 동부권이라고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서울의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교통, 환경이 다 완성되어 있는 미니 신도시에 입주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